자, 1차시 문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해밍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밍 거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요약을 할 거고요. 문제 전체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지에서 여기 따옴표가 있는데요. 요건 아마 문제 낼 때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따옴표를 그냥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 구조를 작성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1, 2, 3, 4, 4번의 스텝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알맞게 채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문제의 유형을 체크하기 위해서 예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이너리 A 값, 바이너리 B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리턴되는 값은 2구나 라고 빨리 결론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예시 설명을 보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예시 설명을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 읽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읽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보시면서 혹시 빼먹는 거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해밍 거리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제가 별 하나, 쉬운 문제로 했는데요. 해밍 거리? 이걸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개발자들도 이런 해밍 거리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그게 뭐였더라? 하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우리 해밍 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밍 거리는 같은 길이를 가진 두 개의 문자열에서 같은 위치에 있지만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디스턴스라고 하지만 카운트예요. 개수를 구합니다. 자, 문제 예시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문자열의 길이가 5고요. 다른 하나는 문자열의 길이가 3입니다. 해밍 거리를 구하려면 길이가 같은 문자열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긴 문자열에 맞춰서 길이가 짧은 문자열의 앞에다 0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길이를 가진 두 개의 문자열이 될 거고요. 두 개의 문자열의 길이를 같은 위치끼리 비교를 합니다. 요 앞에 길이 이렇게 비교해 줍니다. 0번째 인덱스 길이, 1번째 인덱스 길이 비교해서 다른 문자를 가진 그런 인덱스를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덱스를 한 칸씩 넘어가면서 찾을 거기 때문에 우리 리스트 구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면 비교하기가 너무 편하겠죠? 그래서 리스트에 한 칸씩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인덱스 번호를 0번부터 해서 뒤로 넘어가면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서 같으면 넘어가시고요. 다르면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게 두 개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가 두 개고요. 그래서 해밍 거리를 2라고 합니다. 네, 해밍 거리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왼쪽에다가 조금 정리했는데요. 이게 프로그램 구조라고 써있던 부분을 1, 2, 3, 4번을요. 같은 역할을 하는 것끼리 좀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 파일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골뱅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골뱅이가 아니라 네모 박스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 골뱅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 넣을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은 바로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딱 하실 수가 있겠지만 1회차는 그냥 코딩을 여기 스타일대로 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같이 따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코딩 스타일이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눈에 굉장히 빨리 들어오셔요. 그래서 1회차는 채워넣기가 아니라 그냥 전부 코딩을 한다 생각하고 왼쪽의 조건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1급 2번 이니셜 코드라고 된 파이썬 파일은 골뱅이만 채워넣으면 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살짝 지우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딩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제시한 답에 맞게 한번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너리 A와 B에 문자열을 넣었고요. 이 솔루션이라는 함수 안에 바이너리 A와 B를 넘겨줬네요.
자, 그러면 매개 변수로 솔루션에서 바이너리 A와 B로 받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그리고 결과값은 해밍 디스턴스를 보내네요. 자, 그럼 솔루션 안에다가 보통 이 문제에 있는 건 거의 솔루션 안에 모든 걸 채워넣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솔루션 함수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자열 길이 중에 더 큰 길이를 구하래요. 아, 바이너리 A와 바이너리 B 중에 더 큰 것. 굉장히 쉽죠? 랭스 바이너리 A. 우리 랭스라는 len, 그죠? len이라는 함수 알고 계세요. 이게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죠? 자, 랭스 A와 랭스 바이너리 B. 자, 바이너리가 너무 말이 길어서 제가 그냥 B라고 표현도 하겠습니다. 자, 두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서 이 길이 중에 큰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맥스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자 중에 가장 큰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맥스 랭스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맥스 랭스에는 지금 얼마 들어있겠어요? 그렇죠. 5와 3 중에 큰 것 5가 들어가네요. 자,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진수 문자열의 길이가 더 짧으면 왜냐하면 지금은 첫 번째 문자열이 길지만 더 짧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짧으면 문자열 앞에 0을 채워 넣어서 길이를 맞추랍니다. 자, 그러면 바이너리 A가 더 짧으면 길이를 맞춰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펑션 A가 존재하더라고요. 이 펑션 A에서 이 역할을 해줍니다. 길이가 더 짧으면 문자열에 0을 채워 넣어서 길이를 맞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뭘 하냐면요. 펑션 A를 호출만 해줍니다. 여기 매개변수에 보니까 스트링을 받고 있는데요. 바이너리 A를 보내고요. 여기 랭스를 보내고 있는데 랭스에는 사실 뭘 보내냐면요. 최대 길이를 보냅니다. 맥스 랭스. 최대 길이를 보냅니다. 자,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하면 바이너리 A가 스트링에 들어가고요. 맥스 랭스가 랭스에 들어가겠네요. 펑션 A의 역할은 문자열의 길이가 더 짧으면 앞에 0을 채워 넣는 걸 하고 있는데요. 여기 리턴 값을 보니까 패드 제로 플러스 스트링을 하고 있어요. 스트링은 자기 문자 그대로고요. 그렇다면 패드 제로가 앞에 0을 몇 개 끼워 넣을지 0의 개수가 되겠네요. 0의 개수 2개면 2개, 00, 3개면 3개. 그래서 앞에 끼워 넣을 0의 개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패드 제로를 처음에는 이게 몇 개의 0을 넣어야 될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 값은 빈칸으로 해줍니다. 빈칸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0을 몇 개 넣어야 되지? 패드 사이즈를 정해야 합니다. 몇 개 넣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앞에 끼워 넣을 0의 개수를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지금 여기 펑션 A 함수에서는 랭스가 최대 랭스예요. 최대 랭스에서 즉 긴 길이에서 뭐를 빼줘요? 현재 스트링의 길이를 빼줍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5 빼기 5가 돼서 패드 사이즈가 0이 돼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패드 사이즈가 0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패드 제로 그냥 빈칸에다 스트링을 그냥 넘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놔둘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바이너리 A에다가 다시 보냅니다. 자, 이거보다 지금 더 쉬운 거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자꾸 생각하실 텐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스타일을 자꾸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이너리 A를 한번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해 보니까 이 문자는 그대로 나왔어요. 왜요? 자, 이 문자가 긴 거기 때문에 앞에 0을 채워 넣을 필요가 없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3번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너리에서 두 번째 길이가 더 짧으면 앞에 0을 채워 넣으래요. 제가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을 하는데 바이너리 B를 가지고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너리 B는 110만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패드 사이즈가 5 빼기 3이 되기 때문에 2개, 앞에 0이 2개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0을 붙이는 문장을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겠네요.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i라는 변수를 사용했고요. 자, 레인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그렇죠. 0부터 시작해서 패드 사이즈까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패드 사이즈가 2니까 그거보다 하나 앞에까지 가니까 0, 1, 두 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0부터 2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패드 제로에다가 지금 현재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다가 플러스는 해서 뭐를 붙이시면 돼요? 0을 붙이시면 되죠. 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처음이니까 1회니까 예. 자, 패드 제로 플러스 0. 기존에 패드 제로 플러스 0.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돌면서 0을 붙이겠죠. 자, 그러면 뒤에다가 한번 바이너리 B도 한번 프린트 해보죠. 자, 그랬더니 어때요? 앞에 이렇게 0이 채워진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구조 4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같은 두 이진수의 이제 해밍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이진수를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같은 자리끼리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요. 인덱스를 한번 증가해 보겠습니다. 자, i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어디까지 도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맥스랭스예요. 지금 여기 솔루션에서는 최대값이 맥스랭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0부터 맥스랭스보다 하나 적은 때까지 돌면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럼 if 들어갑니다. 자, 두 자리를 비교해서 서로 다르면 카운트를 증가시켜야 되네요. 그러면 바이너리 A의 몇 번째 거와 그렇죠 i번째 것과 바이너리 B의 i번째 것이 다르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저 지금 이거 원래 리스트 아닌데 이거 가능하나요? 하실 텐데 파이썬 잘 알고 계시죠? 예, 문자열도 리스트 구조로 인덱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리턴해 주는 값을 보니까요. 리턴해 주는 값이 해밍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카운트가 아니라 해밍 디스턴스로 맞춰 주시는 거죠. 자, 해밍 디스턴스는 해밍 디스턴스 플러스 1. 자, 서로 다르면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해밍 디스턴스가 초기화가 안 돼 있어요. 자, 저는 좀 카피해서 자꾸 쓰겠습니다. 네, 초기화가 안 돼 있어서 처음에 0이라고 두고요. 해밍 디스턴스의 거리를 늘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개의 해밍 거리는 2라고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바꿔볼까요? 제가 앞에다가 1을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문자열이 비교가 되고요. 서로 다른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총 3개가 다르네요. 쉬우시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죠. 사실은 1급이신데 이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플러스는 이라고 쓰시면 요 문장을 본인 앞에 있는 변수 플러스 1 한 것을 예, 축약해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기 편하시라고 번호하고 코드를 좀 색깔과 번호를 맞춰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재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해설을 다시 한번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요 노란색 부분이 채워넣어야 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실 때 요거 보시면서 이렇게 코드가 됐었지 정리를 하시고요. 반드시 제 수업만 듣지 마시고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제 거 들으시면서 똑같이 타이핑 하시면서 다시 이해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코딩을 좀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우리 파이썬 함수 중에 enumerate와 집 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enumerate는 열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리스트로만 있는 데이터를 enumerate 하면 앞에 인덱스 번호와 쌍을 이루어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항목 값의 튜플 형태로 변환해 주는 함수가 enumerate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를 같이 활용해야 할 때 그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죠. enumerate라고 쓴 다음에 앞에 포문에다가 변수를 2개 넣어 주시면 i에는 인덱스 번호가 v에는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python.org에 들어오시면 닥스의 튜토리얼이나 혹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enumerate라고 쓰시면 되죠. 자, enumerate를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아이터러블 객체를 받아서 그 객체를 이렇게 앞에 인덱스 번호와 함께
튜플 형태로 쌍으로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뉴머레이트는 여기 보다시피 yield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자, yield가 있으면 뭐였죠? 그렇죠. 제너레이터였죠. 그래서 앞에 인덱스 번호와 데이터를 넘겨주는 이런 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큐먼트 가셔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 함수는 뭐냐면요. 집 함수는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두 개의 리스트를 이렇게 하나씩 좀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덱스가 같은 항목 값을 쌍으로 튜플 형태로 반환해 주는 게 집입니다. 와, 우리 요거를 인덱스 번호가 없어도 두 개의 문자를 탁탁 비교할 때 이 집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집을 이용해서 x1과 x2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a, b로 넘겨주면요. 한 개씩 넘겨주게 되죠. 이렇게 집 함수를 이용하면요. x1과 x2 각각의 리스트에 같은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 다시 비교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는데요. enumerate 열거하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막 열거해서 붙여줘. 집은요, 우리 지퍼, 그죠?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를 막 묶어줘. 같은 인덱스끼리. 그래서 조금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특징은요, 바로 프린트 할 때는 앞에 이렇게 리스트를 써주셔야 하고, 포문에서는 리스트로 변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코딩 제안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는 똑같아요. 맥스 랭스는 똑같고요. 두 개의 길이의 최대값을 가져왔고요. 파이썬의 특징상 아마 코딩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파이썬은 간단한 게 있을 텐데. 예, 간단하게 우리 파이썬은요. 문자열 곱하기 2를 하면요. 그 문자열을 2번 반복해 주죠. 그래서 문자열 곱하기 숫자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앞에다 0을 두 개를 넣고 싶으면요. 0 곱하기 2 이렇게 글자를 너무 못 쓰네요. 0 곱하기 1을 해주면 0이라는 문자열이 두 개가 앞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원래 y값에다가 0을 반복해주면 바로 이 앞에 0, 0이 들어오게 되죠. 자, 다음 조금 아까 본 집 함수를 이용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넘겨주면서 이 두 개가 다르면 카운트를 2씩 증가시켜라 라고 하면 이게 바로 해밍 거리가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코딩한 거는요. 앞에 1, 2, 3, 4 스텝을 똑같이 구현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온 코드는 약간 전통적인 언어 방식이죠. C 언어 방식으로 코드를 하라고 돼 있고요. 요거는 파이썬의 특징을 좀 잘 살려서 코드를 한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파이썬이 있는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나 C 언어나 다른 언어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앞에 있는 코드가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파이썬만 접해 보신 분은요,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나? 라고 하실 텐데, 사실 프로그래머들은 여러 개의 언어를 막 쓰게 되고요. 내가 파이썬만 쓰겠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를 쓴 분들이 저렇게 코드를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런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파이썬 스타일만 고집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코드도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파이썬의 특징인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한번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빈칸 채우기가 나왔지만 이거 풀코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풀코딩이란 그냥 빈칸을 놓고 다 네 맘대로 코딩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꼭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경우에는 이진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한 후에 해밍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진수 지금 10010을 10진수로 바꿔보면 18이죠. 예, 맨 뒤에 자리가 이 0승, 1승, 2승 네, 이렇게 넘어가니까 18이라는 거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x에 해당하는 앞에 있는 값이 18이었고요. s2가 6이었네요. 자, 요 두 개의 해밍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두 개 10진수에 XOR 연산을 바이너리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가능한데요. 이거는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공해 드릴 건데요. 다른 코딩 제한 해밍거리에 이렇게 코드는 작성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시키셔서 이렇게 프린트 하셔서 잘 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네, 그리고 따라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코드를 좀 해놨는데요. 자, 요거를 먼저 해보기 전에 우리 요게 가능합니다. 프린트 하셔서 S1에 exclusive or S2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요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S1을 그냥 프린트 하시면 우리 그냥 18이 될 테지만 요걸 바이너리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너리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요것도 XOR, exclusive OR 연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바이너리로 바꿔서 출력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18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바꾼 거 0B 이게 바이너리 표시입니다. 그 다음 6을 이진수로 바꾼 거고요. 두 개를 exclusive OR 하면 자, XOR이라는 비트 연산자는요. 서로 자릿수가 다른 경우만 1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와 세 번째만 요게 이진수기 때문에 앞에 0을 자동으로 채워주거든요. 00, 110으로. 그래서 해밍 거리가 2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로 바꾼 다음에 카운트 값 1이 들어있는 것에 개수를 세라 라고 하면 되고요. 주의하실 사항은 여기서 1이 반드시 문자열로 표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해밍거리가 구해지네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실제로는 요거 한 문장이면 해밍거리가 구해집니다. 와, 그러면 여기는 10진수를 바로 이진수로 바꾼 건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10진수가 아니라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다시 이진수로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XOR이라는 비트 연산자는 이진수에만 되기 때문에 문자열 10010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int라는 함수는 정수로 바꿔주는 건데요. 뒤에 이렇게 컴마 2라고 하면 이진수 정수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서 x값을 그냥 인티저로 바꾸면요. 10010을 숫자로 바꾸기 때문에 만 10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x 뒤에다가 이진수로 바꾸면 이게 18로 변환이 되지만 x에다 이진수가 없으면 만 1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뒤에다가 이진수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요. 이진수로 바꿨다는데도 그냥 18하고 6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실 때도 반드시 자, 이렇게 포맷을 사용하셔서 출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진수를 한번 출력을 정확히 해보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포맷을 이용하시고요. 포맷 쓰시고 X를 바이너리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도 한번 해보죠. 포맷 Y를 바이너리로. 자, 런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된 거 보실 수 있고요. 바로 해밍거리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파이썬에서 해밍거리 구하는 건 요거면 된 거죠. int로 바꾼 다음에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XOR 연산자를 이용해서 카운트를 세면 됩니다. 너무 쉬우시죠? 자, 그 외에도 비트 연산자는 AND는 %기호, OR, exclusive OR, NOT, shift 연산자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XOR이라는 연산자가 조금 exclusive OR이 약간 뭐지? 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AND 연산자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AND는 우리 그리고잖아요. 그리고 연산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런의 런 모듈 해볼게요. 자, 런의 런 모듈 해보시면 10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실제로 y가 이렇게 된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각 비트, 이 비트 연산자는요, 각각 자릿수, 비트를 비교해서 두 개가 둘 다 1이어야지만 1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둘 다 1인 것만 이 자리만 1이 됐고요. 나머지는 0인데 앞에 자리가 다 0인 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그죠? 그리고 연산자였네요. 자, 그러면 해본 김에 조금 더 해보죠.
자, 이렇게 비트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트 연산. 자, 5화는요. 이렇게 세로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5화는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 둘 다 0일 때만 0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5화 연산.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 둘 다 0이면 0. 그죠? 이게 5화 연산자였어요. MD 연산자, 그리고 5화 연산자, 그리고 X5화 연산자는 익스클루시브 5화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경우에만 1을 반환하는 연산자예요. 이게 바로 비트 연산자였죠? 그래서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볼 텐데요. 어떠세요? 좀 재밌지 않으세요? 파이썬은 좀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매력이 있어요.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짧게 코딩할 수 없는 걸 너무 쉽게 짧게 해주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우리 자격증 공부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재밌다, 신기하다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